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행복한 편이야. 그런데 밤이 되면 아무도 없을 때 마음 한쪽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내 힘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악물고 버텼고 마침내 어떤 성공에도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허무. 끝도 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무력감.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헛살았나?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남들보다 앞서면 인정받고, 참고 견디면 어른이 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고, 취직하면, 결혼하면, 집을 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를 터득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지는 상태다. 이 말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규칙으로, 조건으로 얻은 행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지해야 하고, 잃을까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때부터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한데 이상하게 힘들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하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복의 방식 자체가 그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관리 대상이 되는 순간,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잠깐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달은 넘겼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음 달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다음 달에도 버틸 수 있을까? SNS에 사진을 올리고 반응이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으면 괜히 스스로를 지우고 싶어집니다. 남의 삶을 보며 나의 가치를 재게 됩니다. 쉬는 날마저 뒤처지는 건 아닐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은 점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측정되는 양이 됩니다. 행복에 조건이 붙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규칙은 누가 강제로 넣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의심 없이, 중간 점검 없이 무언의 허락 속에서 우리 안에 천천히 스며들어 견고한 요새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과 너무 오래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규칙 속에서는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가 나를 쓸모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체될 수 있다는 공포, 밀려나고 밟히고 잊을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우리가 막연히 느껴왔던 불안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성능 좋은 부속품이 되기 위해 달려오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지시에 따르고 결과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면 보상해 줄게. 못하면 불안해져도 어쩔 수 없어. 행복은 당근이 되었고, 불안은 채찍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자주 느낍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이건 개인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 길들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규칙은 사람은 스스로를 존재가 아니라 성능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가? 쉬어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행복해도 불안합니다. 지금의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늘 계산합니다. 실패보다 탈락을 더 두려워합니다. 도전보다 사람의 생존이 아닌 상품의 생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공했는데도 공허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규칙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규칙 말고 다른 삶의 기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 어디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른 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한때 잠깐이나마 조건 없이 편안했던 순간, 아무 증명도 필요 없었던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잃은 뒤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야만 했던 그 길 말고 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걷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이 주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받아먹던 삶. 그로 인해 영양실조와 부작용으로 늘 결핍에 시달리던 그 길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건강한 양식으로 채운 풍요로운 길로 가려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행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평화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하여 머뭇거리지만 나는 이미 되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행복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으려 합니다.